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거리를 좀 줬었는데요. 다행히 월요일에는 소폭이라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지표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있죠. 일단 고용이 좋아졌었던 상태에서 물가지표까지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충분히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이후로부터는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교통, 여행, 그 다음에 문화 뭐 이런 쪽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고 계시거나 알고 계시는 것, 또 최근에 많이 결제하신 것들, 자, 그런 쪽에서 소비가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은 일단 이 소비가 증가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비가 증가된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이제 분기가 끝나고 또는 그 다음 분기 때 더 늘어나는 소비로 연결된다면 거기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종목군들도 계속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 기아차의 5월 판매가 선방을 했다라는 얘기죠. 즉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또 이러한 기조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자,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도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주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화요일입니다. 와, 후딱 벌써 6월달이 7일까지 지나갔네요. 자, 연휴가 한번 끼고 선거 한번 투표 한번 했더니 이틀밖에 거래를 안 했는데도 7일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6월달은 조금 빠르게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월이 좀 준비할 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쿼드라플 위칭데이 만기가 있고요. 또 분기가 끝나면서도 반기가 또 끝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1년의 상반기를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분석들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자, 어쨌건 그래도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들을 좀 보여줘서 다행이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내용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우지수가 뭐 플러스 0.05, 그 다음에 나스닥이 플러스 0.4%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상승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뭐 조금 올랐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주말에 주가가 좀 내려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반등으로 연결되는 모습인데 장 초반에는 빵 튀어 올랐거든요. 빵 치고 올랐는데 그게 장 초 중반 지나면서 뚝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권 근처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겨우 흐름을 이어가서 플러스로 마무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즉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은 다음 주가 만기예요. 그래서 17일날 네, 선물 만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기를 앞두고서 이번 주부터 조금씩 네,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미국의 만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나라 만기일이나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건 분위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반전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걱정거리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난 주말에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월요일날 반등이 나가는 게 살짝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봉이라는 거. 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조금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증시가 반등한 이유는 알아봐야 되겠죠.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이 물가지표가 발표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보통 이제 월 초에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말에 발표됩니다. 10일날이라서 우리는 뭐 크게 반영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미국의 주말장 네, 흐름들의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5월달 고용지표가 39만 명이 증가했다라고 돼서, 실업률도 3.6%로 낮아진 수준.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물가지표까지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다면, 긴축 강도가 조금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되는 거죠. 자, 고용이 지금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높게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네, 긴축 강도를 높이겠지만 더 이상 높아질 건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가 지표든 아니면 고용 지표든 관계없이 지금 현재 0.5%씩 정해져 있는 긴축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용은 조금 좋아졌는데 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둔화 현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긴축 강도가 낮아질 것이다. 자, 일단은 이거는 믿져야 본전인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물가 지표가 제대로 뭐 좋게 높게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물가지표가 좋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긴축 강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0.5가 아니라 0.25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하고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이제 6월달부터 거리두기 해제 뭐 이런 것들 부분적인 해제겠지만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시킨다. 이것이 이제 코로나 규제 완화가 되는 건데 제로 코로나를 계속 고수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었던 것을 이제 좀 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뉴욕에 상장된 기술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할 것이다. 웬만하면 이제 뉴욕 증시에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홍콩으로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안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조사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뭐 정부에서 압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신규 가입자 유치 중단 조치도 해제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제 한풀 꺾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글로벌 이 경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회복시켜주기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촉진을 위해서 강화를 해왔었던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미중 관세 부분, 관세도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트럼프 때에서 관세를 무지하게 올려놔가지고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났었던 상황들을 인하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그 동남아 4개국이죠. 태국,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뭐 태양광 관련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조금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관세가 해제된 부분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뭐 더 많은 부분에서의 수요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주말에 하락했었던 그런 포인트를 어느 정도 회복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일단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죠. 살짝 내려서거나 아니면은 보합으로 끝나는 형태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외국인 수급이 또 달라진 미국 상황에서 또 긍정적인 드라이브를 거게 된다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어쨌든 뭐 크게 폭락한다거나 또는 폭등한다거나 이런 형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조만간 이제 9일날 만기예요. 내일 모레 만기인데 주가가 크게 움직일 만한 건수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자, 2650, 2750 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보시는 또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고, 자, 오늘은 이제 월요일 같은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오전 동안에는 재미가 없는 형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거리두기를 해제했더니 여행, 교통 관련한 소비가 급증했다. 자,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에서 또 소비가 늘어났는지 그 패턴을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우리 국민의 여행과 교통카드 관련한 소비액이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밤에도 다녀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물론 이제 밤에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다 술 먹고 막 막차 타고 다니거나 이제 버스 타고 다니거나, 왜냐면 술을 먹으면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 일찍 집에 갈래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차를 한 번 더 탄다는 얘기죠. 야, 저쪽 가자, 일로 가서 놀러 가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카드 사용액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카드 사용액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월달 전체 카드 승인액은 90조 3천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1조 3천억이었는데 11%나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여행 상품들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 경기가 회복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 쓰는데 뭐가 좋아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을 써줘야지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줘야지 소비가 살아나면서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주가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카드 승인액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알아봅니다. 자, 지금 지난 4월에 42,000건 정도로 이제 카드 승인액이 나왔는데 전년 동월보다 0.4% 정도 늘었고요. 승인액을 유형별로 좀 살펴보니까 철도, 항공, 서비스, 버스, 네, 철도, 항공, 버스와 같은 이런 운임, 이런 운수업에 좀 이제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만 무려 전월 동기 대비해서 70% 정도 증가했다. 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탈 거, 두 번 타고, 두 번 탈 거, 세 번 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여행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철도, 항공 서비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여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행사나 여행 보조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그런 사업 시설 관리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계속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이런 여가 관련한 서비스업도 카드 승인액이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9% 정도 상승했다. 야, 좋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딱 눈에 띄는 이제 수치가 나오니까 너무 좋죠. 도매, 소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도요, 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카드 승인액이 늘어났다라고 얘기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소비가 증가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운수나 이런 쪽은, 실제적으로 4월 달에 그렇게 뭐 가격이 인상됐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부분에서의 승인액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네, 승인 건수가 늘어났다.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언제 잡혀요? 네, 2분기 실적으로 다 잡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으로 잡히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언제 나올까요? 네, 7월달, 8월달쯤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로 통해서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도 예상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3분기에는 더 폭발적일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한 부분이네요. 현대 기아차가 5월 차량 판매를 선방했다. 아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5월달 중국 포함 글로벌 도매 판매가 현대차의 그룹에 이런 판매량이 55만 9,000대가 나왔다. 그래서 당사의 예상치를 0.9% 상회했다라고 KB증권이 말을 했어요. 자, 증가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거죠. 일단 판매가 더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용 반도체 등등을 통해서 지금 차를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대란, 그다음에 매크로 악재도 선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네,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다, 러시아 쪽. 뭐, 근데 뭐 다 잘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 두 회사를 합쳐가지고 5월달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9%. 야,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일단 환율이 또 높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네,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차의 판매가 63,000대, 기아차가 46,000대. 아, 이것도 좋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네. 계속적으로 이제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또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는 대체적으로 내구재 주문이고 또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차 바꾸는 거, 집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과소비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에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된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치에 부합하는 판매량을 거둔 만큼 올해 2분기 컨센서스는 충분히 부합하게 될 것이다. 즉 2분기의 실적 예상치는 충분히 부합하게 되고, 또 오히려 또 어닝 서프라이즈 비슷한 것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 예상치는 지금 일단 전년 동기보다 7.4%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현대차는 7.4%, 기아차는 10.6%. 기아차가 요즘에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지, 전기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아차의 판매량이 오히려 네, 더 잘 늘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시총도 비슷한데 네, 이러다가 기아가 현대를 앞서가지고 기아 현대차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생각도 좀 들죠. 그렇게 되면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금 네, 힘든 상황을 보내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근데 자동차 업황 전체가 다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청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네, 계속 좋아진다. 그 다음에 2023년 즉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뉴스가 나올 때 거기서 주목하는 종목들은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올라갔다라면 그것도 아니겠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나온 것도 아니죠. 그냥 예상치보다 잘 실적이 나올 것이다 등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으로 자동차를 보시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전에 현대차에 대한 매수 의견들 여러 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상황들 잘 끌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미국 증시가 물가지표를 앞두고서 상승세를 보였다인데 상승폭은 약간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인데 이런 쪽에서도 뭐 긍정적인 기대감들도 같이 나올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은 당연히 2분기가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5월 판매가 선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다 좋은 거니까요. 네, 그런 쪽으로 또 보실 필요가 있겠죠. 괜찮구나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한 곡지 읽고, 뉴스가 아니죠.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이 이제 뉴스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헷갈림이 좀 있었네요. 자, 미디어는 뉴스를 보도한다. 이것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보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주식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미디어가 어떤 사건을 보도했다면 그 사건에 대응해서 거래할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 네.
그렇죠. 네, 뉴스를 볼 때 이제 뭐 객관적인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선반영 해가지고 지가 먼저 올라가 버렸다라면 이거는 뭐 관계가 없는 얘기죠. 아무리 금쪽 같은 네 그런 기사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올라가 있으면은 나랑은 관계가 없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민감하지 말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요. 늘 느긋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 잘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아니면 내일 가면 되고 내일 아니면 모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어 보이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네. 휴일도 보세요. 그날 순간순간에 보낼 때는 아우 시간 많이 남았어요라고 하지만 벌써 휴일 지나갔잖아요. 깜짝 놀라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식시장에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6월에 실질적인 또 이제 개막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루 쉬면서 미국의 주말장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가 되겠죠. 그 부분을 오늘 소급해서 땡겨줄 것인지 아니면 상승한 것만 그대로 보고 갈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